네, 자, 이제 구글 콜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앱은 일단 콜라보레터리의 그 약자예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연구나 교육용으로 이제 파이썬 환경을 실행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동작이 되는 거고요.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깔 필요가 없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손쉽게 이제 딥러닝 코드를 시험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CPU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또 GPU나 TPU 같은 것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구글 콜앱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와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다 우리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구글 아이디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파일을 생성하거나 하면은 본인의 그 아이디, 그 로그인한 아이디에 구글 드라이브에 그 파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콜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기본 사용법을 볼게요. 먼저 요거는 어떤 형식의 파일이 돌아가는 거냐면은 파이썬 노트북 파일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다 요거 노트북 파일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노트북 파일의 확장자는 IPYNB 이렇게 아이파이썬 노트북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우리 보통 코드를 한 번에 끝까지 다 짜고 실행을 메인에서 해야 되지만 요거는 셀 단위로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출력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하거나 약간 간단한 학습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제 그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트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위에 메뉴 중에 파일을 클릭을 해서 드라이브에 새 노트북을 누르면은 본인 구글 드라이브에 폴엠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아래에 파이썬 노트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화면 켜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셀 실행 단축키가 있죠. 우리가 요 노트북 셀 단위로 실행한다고 해서 셀 실행 단축키 한번 해볼 거고 Shift 엔터. 그다음에 셀 삽입 단축키. 새롭게 셀을 만들 때 위아래 넣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행 코드 기록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제 로그인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여기에 이제 본인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이런 게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첫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파일, 네, 잠시만요. 네, 파일에서 드라이브에 새 노트북 이걸 누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가 하나 열리죠.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열려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제목도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그게 보이겠죠? 한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 화면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 드라이브에 들어간 거예요. 제 드라이브에 이제 쿼럼 노트북 폴더에 들어갔더니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든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뭐 실습 코드나 그런 거를 제가 올려드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길거나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폴더에다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은 바로 아까 콜앱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로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로 셀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헬로 해보고 그러면은 실행하는 키는 Shift Enter예요. 여러분 여기서 Shift Enter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다음 셀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을 하나를 뭐 삽입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커맨드 모드에 진입을 해야 돼요. 커맨드 모드는 이제 ESC를 누르면 진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셀을 만들려고 하면은 A를 누르면 돼요. A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생겼죠. 위에 생기고 여기에서 아래에 만들고 싶다 하면은 다시 B를 누르면 돼요. B, ESC 누르고 B.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실행 코드 기록을 우리가 보려면은 보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실행된 코드 기록을 누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나오죠. 기록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거 실행했었는지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코드를 불러오고 싶다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드라이브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새로운 거를 제가 넣었다고 할게요. 여기 드라이브에다 넣었을 때 이 파일 자체를 우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연결 앱을 보고 여기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콜앱 자체에서 불러오고 싶다 하면은 파일하고 노트 열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 구글 드라이브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일단 규칙이 조금씩 계속 바뀌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상 사용이 감지가 되면은 사용 시간이 그 사용자별로 더 줄어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파이썬 노트북 있죠. 파이썬 노트북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켜놨는데도 PC가 절전 모드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90분이 있으면은 자동 종료가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트북을 켜놨다고 해도 새로 처음에 노트북을 열었을 때부터 12시간이 지나면은 자동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최장 우리가 12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예를 들어 12시간까지 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노트북을 계속 활성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절전 모드가 안 들어가게 이제 설정을 해놔야겠죠. 근데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많이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요 반복 중간중간에 그 학습했던 파라미터를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걔네를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학습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그래서 요 사용 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은 여기 아래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GPU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PU, GPU, TPU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CPU는 우리가 다 알듯이 중앙 처리 장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많은 모든 연산을 담당을 하는 거고, 딥러닝에서는 이제 GPU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 CPU는 데이터 전처리에만 거의 주로 사용이 돼요.
자, 뭐 이미지 전처리나 이런 데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죠. 요거는 또 언제 많이 쓰죠?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많이 쓰죠. 게임에서도 이제 고사양 GPU가 필요하죠. 그래, 그런데도 많이 쓰이지만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고 나서는 요 장치가 이제 행렬 연산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행렬 연산하는 거 한번 봤었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행렬 크기도 커지고 그러니까 요 행렬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딥러닝 연산에 GPU가 사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TPU라는 게 있어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개발을 했고 요거는 이제 기계학습에 특화된 우리가 직접 회로예요. 기계학습에 특화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이제 최적화 컴파일러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변환 후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이제 GPU랑 CPU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하면은 메뉴 수정에, 노트 설정에, 하드웨어 가속기, 그 다음에 GPU 설정하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수정에, 그 다음에 노트 설정 들어가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GPU, TPU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GPU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량이 너무 몰리거나 그러면은 사용 시간이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GPU를 뭐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따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우리 콜앱 사용하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선형회기를 직접 우리가 파이토치로 코드를 짜보고 그 다음에 콜앱에다가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배울 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을 한번 다 해본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그 학습 프레임워크는 뒤에 계속 연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이해를 한번 쭉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학습을 한번 하는데 의의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텐서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텐서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배열이에요. 어떤 이 딥러닝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어떤 자료형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값이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스칼라라고 하죠, 우리 스칼라. 근데 그 값들이 연속해서 행이나 열을 이루고 있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죠. 1차원짜리. 근데 그게 2차원으로 존재를 한다 하면은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쵸? 이렇게 매트릭스. 근데 그게 3차원으로 늘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 그래서 얘를 3D 텐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은 4D가 되겠죠? 그래서 4D 텐서, 5D 텐서, 6D 텐서, 이렇게 우리가 다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 이상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얘를 1D 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벡터를,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뭐 2D 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처음에 기본 세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토치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임포트 토치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토치 이제 내부에 옵팀이라는 모듈을 또 임포트를 할 건데, 얘는 언제 쓰이냐면은 그 우리 경사하강법을 배웠죠. 경사하강법을 수행을 해주는 그 애를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그 경사학번 관장하는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또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예요. 우리 입력 데이터. 뭐냐면 우리가 x 값을 알고 y 값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엑스트레인에서 이 플롯 텐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형이 존재를 하는데
32비트 실수형을 말해요. 그래서 플롯 텐서 이렇게 뭐 인트형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플롯 텐서로 일단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주고 Y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 4, 6 이렇게 해줘요.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뭐냐? 지금 데이터가 3개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 1, 첫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X가 1이고 Y가 2라는 의미고 두 번째 데이터는 X가 2, 4, Y가 4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X가 3, Y가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형에게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한번 펴내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1,2 있겠죠. 그 다음에 2,4에 있겠죠. 그 다음에 3,6에 있겠죠.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적합한 직선은 뭐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쉽게? y는 2x겠죠? 그렇죠. 자, 그게 우리가 잘 나올 수 있는지 학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디버깅 하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텐서 자체의 값을 보려면은 그냥 프린트 안에 이 변수의 이름을 쓰면 돼요. 엑스트레인 이렇게. 그리고 요 변수의 크기를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는 닷 쉐이프를 하면 돼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은 지금 행렬 연산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디멘전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 우리가 각 텐서들의 그 디멘전을 많이 이제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요 변수 닷 쉐이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직선의 식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것들을 볼게요. 먼저 일단 선형의 가중치. 여기서 가중치가 뭐죠? 가중치가 a랑 b죠. a랑 b를 먼저 이제 초기화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하려는 게 a랑 b죠. 그쵸? 근데 아까 전에 경사각방법에서 한 점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점점 이제 최저값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작업은 이제 A 해서 토치 제로스 하고 1 하고 리커러스 그레드 트루 이렇게 됐어요. 이 토치 제로스는 뭐냐면은 여기 뒤에 가로 안에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데 이 텐스의 크기를 근데 거기 안을 다 0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중치들을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뒤에.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다 0으로, A랑 B랑 둘 다 0으로 초기화를 하고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로스 해서 1 하면은 크기 1짜리를 0으로 채워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 루탈스 그레디언트는 뭐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계속 값이 변경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true로 설정이 되면은 학습을 통해서 값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전에 보면은 요 데이터들은 값이 학습을 할 때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루카스 그레드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설함수를 그다음에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가설함수는 뭐였죠? 요식이 됐었죠. 요식이죠. 그래서 하이포세시스는 x 트레인에다가 A를 곱해주고 그다음 B를 더해준다. 요 가설함수를 세우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찍어보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A랑 B랑 둘 다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비용함수를 정의를 해요. 드디어 학습에 가장 중요한 비용함수는 식이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H는 뭐예요? H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하이포세시스죠. 그래서 그걸 넣고 그다음에 요 Y는 그라운드 트루스 Y 값이니까 Y 트레인을 넣고 그다음에 걔를 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를 이제 평균값을 했죠. 그래서 토치 민이라는 거를 씁니다. 이게 토치 민이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하는 API죠. 그래서 토치 민을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니까 앞에다 0.5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코스도 한번 여러분이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진 코스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요런 뭐 토치 제로스나 토치 미인 요런 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API 검색하는 거 아까 배웠었죠? 그런 거 검색 뭐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다큐멘테이션에서 검색을 하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전체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쵸?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경사하강법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사화법을 관장하는 그 애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옵티마이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하고 옵팀의 GD라는 걸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경사하강법의 일종이거든요. 요거는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요 경사하강법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는 어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할 건 뭐였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a랑 b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각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LR은 뭘까요? LR은 러닝 레이트 약자예요. 러닝 레이트 아까 배웠었죠? 그 경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곱해주는 값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0.01로 우리가 설정을 해줬고 나중에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의 기본 과정.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항상 쓰이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옵티마이저에 하고 닷하고 제로 그레드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값을 다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사화법을 진행을 할 때 그레디언트 값을 각각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변수에 그 그레디언 닷 그레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 닷 그레드, B 닷 그레드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전 반복에서 그 값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주기 위해서 속성을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닷 백워드는 뭐죠? 코스트가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 비용 함수죠. 비용 함수에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백워드 프로세스 요 자체에 대해서는 뒤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미분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랜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아까 전에 A 닷 그레드, B 닷 그레드의 값이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저 닷 스텝을 하면은 그때 A와 B가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계산돼서.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 A 닷 그레드, B 닷 그레드에다가 요 러닝 레이트 곱해가지고 빼서 단순하게는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저것들을 다 실제 하나의 코드로 한번 다 완성을 해볼게요. 그게 요거거든요. 자, 일단 요거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콜앱으로 가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세팅하죠. 두 개 인풋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력을 데이터를 넣죠. 여기다가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데이터셋에서부터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설정을 여기서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얘를 여러 번 돌면서 우리가 경사관법을 수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포문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몇 번 돌 건지를 여기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number of epochs 이렇게 해서 지금은 2000번 돌도록 우리가 해놨어요. 자, 해놨고 그러면은 여기서 range에서 number of epochs니까 이가 2000번 돌겠죠. 그 다음에 그럼 한 번 돌 때 뭐를 하냐? 그게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가설함수를 계산을 해요. 가설함수 그러면은 뭐죠? xtrain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은 a, b에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 겠죠 여기에서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0이랑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포테시스가 계산되고
걔를 가져와서 코스트를 계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딥러닝 과정이 나오죠. 요 프레임워크 과정이 나오죠. 먼저 그레디언트 다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를 프로퍼게이션 하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서 실제로 A랑 B 값을 업데이트를 하겠죠. 얘에서 A랑 B를 업데이트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디 써 있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그쵸? 이 옵티마이저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지 여기 적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딱 A랑 B가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이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A랑 B에는 그 새로운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서 쭉 계속 업데이트 돼서 우리가 적절한 A, B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냐면 로그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 2000번을 돌면서 계속 출력을 하게 되면은 너무 출력값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간격마다 로그를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0번마다 로그를 출력한다고 하면은 일단 에폭에다가 요 에폭이 이제 돌아가는 그 인덱스를 말을 하죠. 돌아가는 인덱스. 여기다가 이제 100을 이제 퍼센트 100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가 0이랑 같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00번째, 200번째 이렇게 쭉 되겠죠? 0번째부터. 그래서 그때 뭐를 실행하냐? 아래에 이제 프린트를 해라. 그때만.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죠. 이제 파이썬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제 프린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F 이제 몇 번째 반복이냐 그걸 나타내는데 요거는 뭐예요? 네 자리 정수죠. 그다음에 요거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 실수를 그 표시죠. 그러면은 뭐뭐로 출력하냐 하면은 현재 F 현재 몇 번째 반복인지 그다음에 전체 반복 횟수 그다음에 A, B 그다음에 호스트 요거를 지금 출력을 할 건데 요 닷 아이템은 뭘까요? 닷 아이템은 요 텐서 토치에 이제 텐서에 들어가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파이썬 기본 자료용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그게 닷 아이템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A 닷 아이템, B 닷 아이템, 코스 닷 아이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Y는 EX니까 A가 점점 2에 가까워지고 B가 점점 0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요 콜앱에다가 해보세요. 저는 이제 미리 해서 가져왔으니까 지금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위에다 몇 개를 만들게요. 몇 개 만들어서 복사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해보고 자, 그럼 데이터까지 만들어졌겠죠? 우리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직 수행이 되고 있는데 좀 느리네요. 네, 수행이 다 됐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엑스트레인 하면은 1, 2, 3 나오죠? 플롯형이니까 이게 뒤에 점까지 나오죠? 1, 2, 3 이렇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엑스트레인의 쉐이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즈가 나오죠? 3,1로 이렇게 디멘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파라미터 초기화랑 요거까지 쭉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횟수까지 해보고 됐죠?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A를 찍어볼까요? A가 어떻게 되는지? A 한번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 개짜리가 0으로 채워져서 나오죠. 제로스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토치 제로스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문 안내를 해볼게요. 자, 포문을 요거 지우고 바로 이거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걸 수행했더니 어때요? 쭉 이렇게 찍히죠? 여러분. 요거 CPU로 한 건데도 굉장히 지금 빠르죠?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모델이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린트 된 걸 한번 볼게요. 우리 맨 처음엔 코스가 18로 시작을 했죠? 18.666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스가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점점 소수점 뭐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줄어들죠. 학습이 잘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갔을 때 학습이 거의 2000번까지 다 됐을 때 A랑 B 값을 한번 볼게요. A 값이 거의 2에 가깝죠. 그리고 B 값이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면은 학습이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쵸? 학습이 우리가 이 y는 2x니까 요 지금 요 데이터가 그쵸? 두 배니까 y는 2x죠? 그러니까 딱 맞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학습을 이터레이션을 요 반복 횟수를 굉장히 적게 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300번만 했다 하면은 우리가 1.8이랑 뭐 0.4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학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원하는 거는 못 나온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또 한번 테스트를 뭘 해볼까요? 테스트를 요 러닝 레이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러닝 레이트를 0.0000 이렇게 되게 작게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러닝레이트를 너무 적게 바꿨더니 어땠어요? 코스트가 굉장히 천천히 줄어들죠? 그쵸? 그리고 결국 우리가 2000번이나 돌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거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는 게 중요하다 했던 거죠. 자,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제 코스는 점점 줄어들고 요 AP 값이 파라미터가 잘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